자, 이제 엣지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일단은 공통 영역 먼저 해설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지금 여기 일단 공통 영역에서 4점짜리 위주로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문항들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뭐 본인이 일단 득점이 됐으면 그냥 본인 그 득점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 중에서 혹은 너희들이 풀었던 거와 함께 비교를 해볼 만한 그 몇 가지 문항들 있지, 그지? 해설을 같이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 선생님의 풀이가 같이 한번 좀 비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다 같이 너희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엣지 모의고사 2회는 공통 영역 문제는 그러니까 난이도의 전반적 난이도는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평이하게 출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 문제는 이번 파트 2회에서는 평이하게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 수능이 다소 생각보다 EBS 반영부터 시작해서 아마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아질 거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난이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금 난이도가 높이 조금 더 세밀감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만 너희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 있는 문항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문항들을 너희들이 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1번부터 한번 가보자. 자, 11번은 자, 출제 의도가 뭐냐면 얘는 일단 지수함수 그래프지, 그지? 지수함수 그래프에다가 자, 이 지수함수 그래프에다가 평행이동의 관점까지 출제를 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내용과 평행이동의 관점까지 출제를 했다. 자, 일단은 지금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y축이 있고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 자,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 어딘가에 y equal a가 있고 y equal a가 있고 자, 여기 어딘가에 y equal b가 있다. 그지? y equal b가 있다. 자, 하나의 함수가 자, 일단 뭐 여기서 대략 지수 함수가 대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요렇게 해서 하나는 조금 더 그려야 되겠다. 그지? 요렇게. 조금 더 그려서 자, 하나의 함수는 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요러한 함수 얘가 하나 있고 자, 얘가 y equal 3분의 3에 2의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그지? 그리고 또 요렇게 가서 이번에는 뭐 요렇게 돼 있어서 뭐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y equal 자, 3에 얘는 2분의 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자, 여기 자, 만나는 요점 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그지? 그리고 뭐 요렇게 돼 있고 여기서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녀석이 일단 마름모다라는 어떤 존재 조건이 있죠. 자, 이 마름모의 넓이가 문제에서는 얼마? 15라는 문제도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자. 자, 지금 먼저 이 문제를 체크하려면 주어진 이 지수함수와 이 지수함수야. 자, 3에 2에 x 플러스 2하고 자, 3에 2에 x 마이너스 3. 자, 이 두 지수함수의 관계를 먼저 설정해야 되겠지, 그지? 관계. 자, 관계는 자, 3의 2분의 x제곱과 3의 2분의 x제곱. 자, 일단은 기본형의 형태는 일단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은 상태고, 자, 이 똑같은 상태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평행 이동한 거지. 자,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일단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겠다. 자, 평행 이동을 했는데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냐라고 보시면 자, 평행 이동 얼마만큼 했지?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지? 왜? 여기 주어진 이 함수에다가 x 대신에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딱 대입을 해주게 되면 자, 요렇게 되죠. 자, 요 녀석이 결국 뭐가 된다? 오른쪽에 있는 이 지수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자,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했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일단 5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잘 봐. 자,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수선을 이렇게 내려서 자, 요 길이가 5예요. 5고 자, 이 마름모의 넓이가 얼마야? 15라고 되어 있지. 마름모의 넓이가 15면 이 녀석의 높이가 이미 나와 있네요. 그죠? 얼마? 5,
35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높이가 일단은 3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삼각형을 보자.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있는 삼각형을 보시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3하고,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자, 요 녀석의 길이가 당연히 4에 해당하는 길이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직각삼각형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관계성을 우리가 따져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뭐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요 녀석의 x좌표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잡고 요 녀석의 x좌표를 알파라고 또 잡으면, 자, 4만큼 이렇게 이동한 4, 길이가 4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알파 플러스 4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점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어 볼게. 자, 일단은 알파 플러스 4를 여기다 대입한 이 y값에다가 알파를 여기에다가 대입한 이 y값의 차가 얼마야? 3이다라는 정보를 일단 활용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4를 저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자, 3에 2에 알파 플러스 3이니까 알파 플러스 여기는 1 얘가 되겠지. 자, 그리고 저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알파를 대입하면 되겠다. 자, 3에 얘는 2에 알파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요 녀석의 값이 얼마야?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이 알파 값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을 텐데, 잘 봐 얘들아. 지금 자, 요 값 자체를 얘를 그냥 a라고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자, a에다가 얘는 3의 제곱을, 자, 여기다가 3의 제곱을 여기 앞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해주면 2분의 4를 더해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자, 9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럼 요 녀석이 얼마야? 자,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8분의 a 값이 얼마야? 8분의 a 값이 3이 되는 것이, 8a 값이 3이 되는 것이고, 자, a 값은 8분의 3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 값이 8분의 3이다.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8분의 3이 되는 것이고, 자, 이때 b의 값은 얼마가 되니? 얘는 8분의 3에서 얼마? 여기에다가 3을 더해주는 요 녀석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두 녀석의 정답을 더해주면 우리가 5번이란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두 지수함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두 지수함수의 관계가, 자, 평행이동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자. 자, 12번 한번 가보자. 자, 12번. 자, 12번의 출제의 의도는요. 자, 함수의 곱이죠. 두 함수의 곱에서 연속성을 활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불연속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뭐 매년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출제 유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억하면 되겠죠. 자, 지금 fx가, 자, 범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0을 기점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0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함수로 일단 나와 있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하나랑, 자, 여기에는 2x-a다 라고 일단 나와 있다, 그지? 자, fx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가 되겠니? 자, fx라는 요 함수와 이 함수 하나와 fx 플러스 a야. 자, fx 플러스 a는, 자, fx와의 개형은 바뀌지가 않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거라는 거 먼저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두 함수를 곱했을 때, 자, 자, x 이퀄 k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x 이퀄 k에서 불연속인 k의 개수가 1개다. k의 개수 1개다. 자, 요걸 이제 찾아주는 상태에서 a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먼저 함수를 한번 그려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f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은 0보다 작을 때는 자, 마이너스 3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자, 요러한 함수의 2차 함수죠. 자, 요게 0보다 작을 때고, 자, 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2인 함수야, 그지? 자, a라는 정보를 보게 되면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양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a가 있고 기울기가 2인,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fx의 개형을 먼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너희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면 주어진 이 fx는 자 주어진 이 fx는 어디에서 일단 불연속이죠? 자 0에서 일단 불연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그지? 0에서 일단 불연속이야. 자 그런데 자 마찬가지 일단 이 함수를 또 곱할 거야. 곱할 건데 불연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A를 바탕으로 평행 이동을 해서 자 이 두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어떤 그런 기본이 되는 구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 잘 봐. 자, 첫 번째 A의 값인데 자, 요 문제는 보자마자 사실은 이 A는 0이다라는 자, 이것은 먼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 A가 0일 때. 자, A가 0일 때 어떻게 되니? 자, 주어진 이 함수가 이미 0에서 불연속인데 자, A가 0이면 fx 곱하기 fx가 되잖아. 그지? 그럼 어디서 당연히 불연속인 거야? 당연히 x 이퀄 0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미 주어진 fx 자체가 0에서 불연속이니까 곱한 녀석도 불연속이 되겠지. 어디에서? 유일하게 x 이퀄 0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자, x 이퀄 k에서 불연속이 된다라고 돼 있고 불연속인 k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자, a 개수. 자, 첫 번째 a가 얼마다? 0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fx를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보자. 평행 이동을 한번 하게 되면 잘 봐. 주어진 이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자, 이 두 점을 일단 통과하고 있는 상태지. 그럼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당연히 어디를 의심해 봐야 돼? a 값이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이동할 때 주어진 이 0에서 얘가 지금 현재 불연속이지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까지 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A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1일 때. 자 A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니? A가 1일 때는 주어진 이 f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얘는 이렇게 일단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자 이 2차 함수가 자 y값은 얘랑 동일한 상태에서 뭐 이러한 2차 함수의 개형이 나오겠죠, 그죠? 자 주어진 이 함수가 빨간색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f x 플러스 1이다라는 이 함수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에서 잘 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자 주어진 이 빨간색 함수는 다 연속이고 그리고 원래 있는 이 fx도 연속이야. 그러면 일단 다 연속인 거 확인할 수 있지.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니까.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니? 자 마이너스 1에서는 원래 있던 fx 잘 봐. 원래 이 fx 플러스 1은 불연속이지. 평행 이동을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불연속이잖아. 하지만 기존에 있던 fx가 마이너스 1을 통과해 버리고 있지. 통과해 버리고 있다라는 건 자, 이 점에서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0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마이너스 1에서 주어진 이 함수가 좌우칸 우칸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녀석 때문에 사실은 곱한 함수는 연속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에서는 두 함수의 곱이 연속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좀 더 오른쪽으로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니? 자 원래 있는 이 fx가 fx가 0에서 이미 얘는 지금 불연속입니다. 그죠? fx가 지금 0에서 얘는 불연속이야. 0에서 불연속인데 지금 빨간색 함수 이 fx가 원점은 지나고 있니? 아니지. 원점 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 두 함수를 곱한 녀석은 자, fx 플러스 1일 때는 어디에서? 0에서 역시나 불연속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찾았죠. 자, 마지막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 하나도 역시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겠죠. 자, 요렇게 자, 원래 fx가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었죠. 자, 얘가 fx다. 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함수가 자, 언제일까요? a가 3일 때를 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겠죠. 주어진 이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는 거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면 요게 이렇게 오겠죠.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어떤 함수가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뭐 이런 함수가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가 2차가 있고
뭐 이러한 이차함수 뭐 잘릴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자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을 때는 자 마이너스 3에서 원래 fx가 이미 0을 통과하고 있어서 자 fx 플러스 3이 얘가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다 하더라도 얘 때문에 0이 되니까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얘도 유일하게 어디에서야? fx가 0일 때지. 자 0에선 fx가 불연속인데 역시나 fx 플러스 3이 0을 통과하고 있지 않은 상태야. 그치? 그래서 역시나 얘도 불연속점이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 어디에서? 0에서 불연속점이 된다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a 값은 총 3가지가 나올 수 있고 이 a 값의 개수는 3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이어서 13번 한번 가봅시다. 13번. 자 요거는 조금 지워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나타내보자. 자 13번. 자 13번은 수열의 나열하기에 관련된 출제가 된 문제지. 수열의 나열하기. 나열하는 문항 수열 AN의 어떤 합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나열을 해서 그 나열한 조건의 바탕으로 자 잘 어떤 기준점을 잘 잡아줘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그지?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 얘는 수열의 합에 관련된 내용이죠. 수열의 합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최대 최소에서는 자, 여기선 기본적으로 나열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일단 나와 있지. 자, AN 절대값 벗기면 마이너스 N과 자, 마이너스 N 자, 요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이미 얘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어떤 소스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인수분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 해주시면 앞에 있는 녀석은 an 플러스 1을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묶어주시면 하나는 an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n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자 뒤에 있는 녀석은 an으로 묶읍시다. 자 그러면 an을 묶으면 얘는 an 플러스 1 요거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n 플러스 1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그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써봤더니 자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조건은 4개가 있지만 이 4가지가 모두 0이 될 필요가 없어. 4개 중에서 하나만 0이 돼도 사실 이것은 성립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 자 AN이 0 이거나 여기 AN이 있지. 자, an 플러스 1이 0이거나 자, 아니면 자, 여기에 나와 있네. an이 얼마? 1이거나 그리고 자, an 플러스 1이 얘가 얼마? n 플러스 1이거나 자, 여기 n이죠. 이렇게.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라고 너희들이 해석을 하면 돼요.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추를 한번 해보자.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오른쪽에 자, 요게 있어요. 밑에다가 한번 써보자. 자, 지금 시그마 n이 1부터 20까지 자, an을 구하는 문제야.
자, 1부터 20까지인데 자, 여기서 최대하고 최소를 구하는 거지. 자, 근데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자, 최대값은 잘 봐. 자, 여기에서 A1하고 자, A2하고 A3하고 자, A4하고 자, 쭉 가서 자, A19, A20까지를 일단 더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최대값은 사실 문제에서 너희들이 파악하는 건 얘는 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A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잘 보면 자, AN에다가 1 대입하면 A1은 요 녀석의 영역이고 자, 2를 대입하면 얘는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요 영역이야. 맞지? 자, 그러면 A1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데 자, 그러면 내가 조건에서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봐라. 2를 대입해봐. 그러면 A1은 0 혹은 A1은 1이거나 자, A2는 0 혹은 A2는 자, 여기에 0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여기 2 A2가 2이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A1은 당연히 제일 큰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일단 1을 대입할 수 있는 거야. 1을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자, 1을 대입하면 자, A2는 그럼 어떻게 되니? A2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값이 얼마야? 그럼 얘는 당연히 2가 이렇게 돼야겠죠?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n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성격 하나랑 자, n에다가 2를 이제 대입해 보자. 자, A2일 때는 0. 자, A3일 때는 얘가 0. 자, A2일 때는 얘가 2. 자, A3일 때는 자, 3일 때는 여기 되면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A2가 2니까 A3이 될 수 있는 거 여기 3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도 얼마? 3.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값,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이 사실은 다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A20이다라고 하는 건 얼마야? 20까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최대값을 먼저 구해주면 1부터 20까지 합 210이다라는 요점을 일단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번에 최소값을 한번 볼게. 최소값 여기서 써보자. 자,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자, 얘도 역시 A1하고 A2하고 자, A3, A4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19 그리고 A20까지를 다 더하는 거야. 그지? 최소값이다. 자, 그런데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나눠야 돼. 잘 봐.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일단 A1을 기점으로 자, 얘가 0일 때를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자. 0일 때. 자, 0일 때 생각을 해보면 자, 보자. A1이 0이다. 그럼 A1이 이미 0이죠. 이렇게. 자, A1이 0이면 A2는 4개 중에서 하나가 이미 성립했기 때문에 A2는 이미 다른 게 들어가 상관없어요. 그러면 A2가 뭐가 들어가면 되겠니? 여기서 A2가 제일 작은 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니? 자, 그럼 잘 봐. 자, A2가 그럼 마이너스 2야. 그럼 A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자, A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A3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당연히 다음항의 관계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A3가 0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잘 봐. A3가 0이다 이런 조건 있잖아. 그지? 근데 A2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니까 A3는 일단 0이 나와야 된다고. 이 수열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이 활용이 되려면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A4도 봅시다. A4는 어떻게 되니? 자, A4 같은 경우는 A3이 이미 0이기 때문에 A4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가 들어와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수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죠? 실제로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똑같은 이 규칙성이 나올 거니까 따라서 A4 같은 경우는 요걸 활용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4라는 정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 그래서 A1이 0이면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4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얘가 0이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 규칙성을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최소값은 요 녀석들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10. 일단은 요거를 캐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얘들아, 그리고 잘 봐. A2가 이번에는 A2가 0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A2가 0일 때 일단 작은 값은 0을 먼저 이 문제를 기점으로 잡아줘야 된다. 자, 그러면 A2가 만약에 0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A2가 0이다. 요거 쓴 거 아니야.
이거 썼으면 A1은 A2가 이미 0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값이 들어가 상관이 없어. 맞지? 자, 그러면 저기에서 A2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얘는 그럼 얘는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A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미 얘가 A2가 0인 거야. 0인 거면 A3도 사실은 이제는 얘가 이미 0이면 A3는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조건만 만족해도 되는 거죠. 요 조건만 만족해야 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얘는 계속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 0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그 녀석의 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도해 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들어갈 숫자가 뭐가 되겠니? 여기가 마이너스 19가 되고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의 합을 실제로 구해보면 얘는 위에 있는 녀석보다 위에 있는 녀석보다 얘는 더 크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가 된다? 얘가 최소값이 된다. 마이너스 110이 최소값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시면 100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자, 이 조건을 나열하면 이거고, 자, 이걸 그러면 n에다가 1, 2, 3 이런 식으로 대입은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물론 3일 때는 쓰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네 중에서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만 성립하고 하나만 성립했을 때 나머지 값은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요 논리를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다. 자, 14번 가보자. 14번.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왔는데, 자, 14번은 일단 유형 자체를 말씀드리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14번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사실은 함수 추론이죠. 자, 3차 또는 4차 함수를 추론한다 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모두 다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수능에 거의 뭐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너희들이 조건에 대입해서 하나하나 이제 잘 따져줘야 되는 문제이다. 자, 조건을 잘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일단 F1이 0이다 라고 나와 있고, 자, 3차 함수죠? 그리고 최우층에서 1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gx라는 정보가 다음과 같이 이미 나와 있어요. gx가. 자, 근데 주어진 이 gx라는 정보가 gx 안에 이미 적분이 있고, 그 안에 피적분 함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니? 피적분 함수가 t로 관련된 함수로 이미 다 나와 있지, 그지?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뭐를 생각한다? 자, gx 이거 써볼게. 자,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자, 피적분 함수는 t로 관련된 요 함수로 일단 나와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두 가지는 반드시 너희들이 쓰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윗끝에는 아래끝에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 반드시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된다. 자, 주어진 이 적분을 포함한 식은 자, x가 변수죠. 그죠? x가 변수이기 때문에 자, 얘는 반드시 양변을 x로 미분해야 된다. 자, 양변 x를 미분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자, 다행히도 얘는 다 t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t를 x로만 다 바꿔주면 되겠지. 자, fx 플러스 자, x 플러스 1 그리고 f 프라임 여기에 x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밑에 있는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자, 얘는 이 녀석은 얘도 이미 기출문제 많이 나와 있는 문제지, 그지? 기출문제 이미 얘는 나와 있는 문제야. 자, 방금 선생님이 빨간색 밑줄 친 이 함수는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죠?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지? 자,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
자, 얘는 정확하게 자, x 플러스 1 곱하기 자, fx를 자, 이 녀석을 미분하면 저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g'x는 뭐가 된다? 이 녀석이 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결국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자, gx가 뭐가 된다? 얘는 자, g'x가 이 녀석을 미분한 거니까 그럼 gx는 뭐가 돼? 적분 다시 하면 x 플러스 1에다가 자, fx 자, 얘가 원시 함수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뭘 쓴다? 적분상수 c를 적어주면 끝나는 거죠. 적분상수 c를 적어주면 끝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미 적분상수 c의 값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g-1이 0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 되면 0 돼야 돼. 그럼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gx는 여기서 뭘 파악해야 돼? 자,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파악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따라가 준다. 자, 기억부터 보자. 자, 기억은 자,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면 자, 얘들아 fx는 자, 주어진 정보가 뭐라고 돼 있니? 1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자, 1을 통과하면 얘를 통과하는 거야. 자, 1을 통과하면서 실수 전체 집합이 증가한다? 그럼 fx는 무슨 함수야? 이런 함수지. 가조건에서는 알려주는 조건이 이런 조건이야. 그치? 자, 그런데 자, 이때 gx는 1, 무한대에서 증가한다라고 돼 있다. 자, 그럼 gx에 대한 함수를 잠깐 생각해 보자. 얘들아,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니? gx라는 함수는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fx야. 자, 그러면 자, fx가 이미 1을 통과하고 있고 그치? 그럼 얘 때문에 gx는 마이너스 1도 통과해야 돼. 그럼 4차 함수가 돼야 되겠다. 그치? 4차 함수. 그러면 gx라는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면 어떻게 된다? 대략 이런 함수의 개형을 추론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다. 따라서 자, 1, 무한대에서는 얘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다. 맞지? 함수의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니은 봅시다. 자, 니은에서는 g'-1 그리고 g'1 자, 이 녀석이 0이면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극대값이 2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g'-1과 g'1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gx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미분계수가 일단 0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또 활용해 봅시다. 얘들아, g-1이 얼마였니? g-1은 0이야. 자, 얘가 0이야. 그리고 동시에 g1의 값도 얼마였죠? g1의 값도 f1이 0이었기 때문에 자, 얘 또한 0이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다. 그리고 x 이퀄 1에서 함수값과 미분계수도 얘도 역시 다 0이다 라는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는 어떤 함수다? 1과 마이너스 1에서 접해야 되는 함수다. 최고차항 계수가 fx는 1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만족하는 gx가 이 녀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함수의 개형을 추론해. 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함수의 개형을 추론해야 된다. 자, 따라서 자, gx라는 함수는 자,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죠. 자, 여기에서 극대값은 g0의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g0의 값을 구하시면 얘는 얼마다? 1이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함수의 개형을 추론해줘야 된다. 자, 디귿 가볼게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gx네요. 자, 절대값 gx가 자, 얘가 x 이퀄 알파에서 자, 알파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자, 알파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그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자, 이때 f2의 값이 9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개념을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미 수업 시간에 그동안 이미 많이 했던 내용이지만 정리 잠깐 해드릴게요. 빨리. 자, 절대값 안에 자, fx가 있어요. 이렇게 절대값 안에 이렇게 fx가 있고 자, 이 절대값 안에 함수가 3차일 수도 있고 4차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멘트가 뭐라고 나오니? 뭐라고 나와? 자, x 이퀄 알파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얘도 똑같이 x 이퀄 알파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당연히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저 함수 fx는 자, 어디에서? 자, x-알파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밑에 있는 전형도 마찬가지다. 자, fx는 자, x-알파의 인수를 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 말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차 함수이면서 얘들아 3차 함수이면서 알파에선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떤 함수가 되겠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잖아. 이런 함수. 요런 거 알파. 맞죠? 자, 그리고 3차 함수상에서 마찬가지 알파에선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 요런 함수예요. 요런 함수. 그쵸? 절대값 씌우면 요점. 절대값 씌우면 얘도 요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 x-알파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고. 자, 4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4차 함수가 어떤 한 점에선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반드시 한 점은 여기선 삼중근을 가져야 되고, 그치?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통과되는 점인데 얘가 반드시 알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fx가 만약에 4차 함수이면서 절대값이 있으면 자, 그때는 자, 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거기에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뭐야? 한 점에선 삼중근, 한 점을 통과하는 근.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x의 정보를 바로 한번 추로 한번 해봅시다. 요거 잠깐 지우고 gx의 정보를 바로 한번 추론해 봅시다. 자, gx가 절대값을 붙였는데 알파에선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얘들아 함수의 경우 얘는 어떻게 되겠니? 그럼 여기 알파가 있을 거고, 자, gx 역시나 일단 얘는 4차 함수죠. 4차 함수고 gx가 일단 어떤 두 점을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1 하나 지나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뭘 지나야 되는 거야? 1을 지나고 있잖아, 그지? 그럼 gx 개형이 이 문제에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는 삼중근, 1에서는 통과하는 근을 가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자, gx는 이미 이겁니다. 함수의 개형이. 따라서 이때 g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여기 세제곱하고 여기 1승이죠. 그러면 이때 fx는 뭐가 된다? 자, x 플러스 1 하나만 빼주면 되죠. 요거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1 얘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를 대입하면 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도 성립한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자, 이어서 15번 한번 가봅시다. 15번도 한번 가봅시다. 15번은 요즘 수능에서 조금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가나다 빈칸 넣기죠, 그죠? 빈칸 넣기 문제인데 평상시에 이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다소 적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15번은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적응력을 좀 키워봐야 되겠지, 그지? 자, 15번은 일단 빈칸 넣기인데 빈칸 넣기 문제죠. 빈칸 넣기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정보대로 우리가 그 정보에 맞춰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는 거지, 이건 뭐 해석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제 조건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과정은 이미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과정을 우리가 주어진 앞뒤 전후 맥락을 보고 찾아내는 거지 우리가 그걸 바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빈칸 넣기고 여기서는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법칙을 물어보고 있죠. 사인 코사인 법칙을 물어보고 있다. 이 정도 한번 써보시고 같이 한번 또 나갑시다. 자, 가, 나, 다 한번 찾아봅시다. 문제는 실제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일단 요렇게 평행사변형이 하나 있습니다. 평행사변 맞나요? 맞죠? 자, A하고 B. 자, 일단은 뭐 요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4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3등분 이렇게 합니다. 3등분 이렇게 하고 자, 이거를 요렇게 연결을 하죠. 그래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D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얘가 지금 현재 B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어이구, 안 만나네요. 자,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만나게끔 다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저 그림 보니까 평행사변형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마음을 열고 평행사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가 이제 2라고 되어 있죠? 2라고 되어 있고 네, 자 한번 찾아보죠. 자, 탄젠트 AB의 3배와 같다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요. 자, 탄젠트 각 EAB가 자, 3배의 탄젠트 각 ABE와 같다라고 일단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탄젠트 EAB 자, 요각이죠? 그리고 탄젠트 ABE 요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가를 쓰려면 가족권을 일단 이 ABE 삼각형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어떻게 구하니? 이 조건을 활용하려면 2에서 선분 AB의 수선을 먼저 내립니다. 수선을 먼저 내려요. 자, 여기를 H로 잡읍시다. H를 잡읍시다. 자, 그러면 탄젠트 EAB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EAB는 이거분의 이거야. 맞지? 그리고 탄젠트 이 녀석은 얼마니? 탄젠트 이 녀석은 얼마? 이거분의 이거지? 그치? 이거분의 이거란 말이야. 근데 그 녀석을 3배하면 얘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B가 이미 나온 거지. 얼마? 얘가 1이고 이게 얼마? 3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미 길이의 합이 4니까 얘가 1이고 얘가 3이다 라는 길이를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AH의 길이, 자, 첫 번째 가족권 AH의 길이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쉽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문제에서 A2를 2K라고 잡았습니다. 얘를 2K라고 잡았어요. 2K라고 잡았고, 그리고 BC를 B하고 C가 여기 3K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얘가 3K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 그때 EAB가 자, 세타라고 하면 요걸 이제 세타로 잡은 거죠. 그죠? 세타로 잡았으면 코사인 세타는 2K분의 1이다. 얘들아, 이건 뭐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지금 현재 2K분의 1이다. 뭐 1이라는 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가 이미 하시면 되고요. 자, AB의 제곱과 아니죠. AC의 제곱과 그리고 B2의 제곱 요게 62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니? K 값을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지.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K 값을 당연히 구할 수가 있다. 자, 지금 AC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삼각형 ABC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ABC. 그렇죠? 그래야 AC의 제곱에 관련된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고, 자, B2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삼각형 ABE에서 우리가 B2의 제곱을 유도할 수 있겠죠. 이게 B2의 제곱이니까. 그치? 그래서 자, 한번 써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AC의 제곱이야. 자, 저거는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죠? 자, 써볼게. 16 플러스 9K의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자, 3K 곱하기 자, 코사인. 자, 이건 뭐 당연히 우리 알 수 있죠.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왜냐면 뭐 이렇게 보조선 살짝 그려주면 이 녀석이 문제에서 세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 녀석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B2의 제곱이다라고 했을 때는 삼각형 ABE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4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2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그러니까 16이죠. 빼기 2배의 4K에다가 여기에다가 4K B2의 제곱 4K 2K죠. 2K 2K에다가 자, 여기에 4를 곱하시고 자, 여기는 코사인 세타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자, 두 녀석의 값을 더한 녀석이 62가 된다라고 하는 K 값을 구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거 뭐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만을 확인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세타가 자, 지금 문제에서 얘들아 코사인 세타가 여기 나와 있지, 그지? 얘들아 코사인 세타 여기 코사인 세타 K 값도 이미 우리가 잠시만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요 녀석의 값이
여기 나와 있죠? 얘들아, 코사인 세타하고 여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니? 여기 문제 나와 있죠? 2k분의 1이라는 값까지 대입을 해주면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62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k 값 여러분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k의 제곱은 2가 나오고요. k 값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루트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구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 자, 다조건은 지금 삼각형 ABC에서가 되겠죠? 삼각형 ABC가 이렇게 일단 나와 있네요. 그죠? 삼각형 ABC에서. 자,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마지막 다를 찾아주는 건데, 자, 그러면 얘 길이가 4였고 여기가 이제 3K였죠? 자, 3K였고, 자, 3K였는데 K에다가 루트 2 대입하면 요거는 이제 3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사인 법칙 일단 써야 되겠네. 자, 요 값이 일단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지? 자, 사인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사인 법칙을. 자, 그리고 k 값을 구했을 때, 얘들아, k 값을 구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AC하고 BE의 길이를 각각 다 구해낼 수가 일단 있다. k 값이 루트 2의 값을 나와 있기 때문에 AC하고 BE의 값을 우리 다 구해 놓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 실제로 AC의 값도 여러분들이 k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해 보시면 얘가 루트 46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을 통해서 주어진 이 삼각형 ABC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사인을 써봅시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자, 여기 바라보는 변 46 루트 쓰시면 되고, 여기 이제 이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사인 세타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만 보시면 되겠죠?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만 보시면 되는데, 뭐 얘도 뭐 삼각형 각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자, 얘가 2 루트 2고 얘가 1이고, 그럼 얘가 루트 7이 되겠죠. 지금 이 문제상에서 얘가 세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2 루트 2분의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2 루트 2분의 얘는 7이다. 루트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 문제에서는 루트 7분의 루트 92의 값을 갖는다라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을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대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자, 이제 20번 한번 가볼게요.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적분 문제고, 그리고 우기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의 문제다라고 같이 좀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가족권에서 윗끝과 아랫끝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선생님이 반드시 뭘 쓰라고 했어? 우기함수를, 피적분함수의 우기함수를 물어보는 조건이다라는 거 선생님이 뭐 누차 얘기해서 너희들이 뭐 지겹도록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사실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런 요소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그런 어떤 포인트들은 선생님이 강조해 줄 때마다 너희들이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자꾸 문제를 접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문제가 익숙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수원수 문제풀이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2학기 때도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건데, 개념은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개념 따로 이제 문제 따로라고 절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정적분 우기함수 문제랑, 사실은 여기에서는 3차 함수 비율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제가 동시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가족권과 나족권을 잘 보시면, 자, 가족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지?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 t 플러스 2 그리고 dt가 되겠죠? 얘가 0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얘들아, 이거는 잘 들어. 이건 뭐 빼박이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아예 그냥 시작조차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자, 윗끝과 아랫끝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죠. 그럼 반드시 얘는 피적분함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 이거를 무조건 물어보는 문제야.
계산을 하는 문제든 아니면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든 윗끝과 아래끝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반드시 피적분함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를 따져주는 문제야. 자, 그런데 여기에 이미 0이라고 돼 있지. 그럼 당연히 ft 플러스 2라는 함수, 얘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다라는 정보를 반드시 끌어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자, 나조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fx라는 함수와 상수 y = 16이 자,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죠. 자, 실근 개수가 2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2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전형적으로 함수를 추론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함수를 추론해야 됩니다. 함수를 추론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고득점을 수원수2에서 함수 추론 문제를 맞추려면 식을 써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반드시 추론해야 된다. 알겠지?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가 일단 될 텐데, 자, f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 플러스 2라는 함수는 얘들아, 잘 봐. 자, 기함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기함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거 아니면 뭐 요런 함수가 되겠죠. 요런 함수. 기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런데 자, 나조건을 보시면 나조건은 어떤 상수, 그러니까 얘는 물론 평행이동을 한 상태지만 상수 함수 y = 16, 여기 어딘가에 y = 16, y = 16과 만나는 자, 점이 2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 즉 극대와 극소를 갖는 개형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뭐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러한 개형이 될 텐데,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f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찾는 거다. 자, 얘는 이러한 개형이 돼야 된다. 요런 개형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얘는 fx 플러스 2야. 자, 여기 어딘가에 그럼 y 이퀄 얘가 16과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어딘가에서도 y 이퀄 얘가 16과 만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16이라면 자, 얘가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얘는 y = 16과 동시에 만나는 거죠. 두 점에서.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극대하고 극소의 차가 얼마야? 32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자, 다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32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에 관련된 공식이 있죠. 자,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알파고, 자, 여기가 만약에 베타다라고 한다면, 자,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세제곱에다가, 자, 얘는 2로 나누고 최고차항 계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 정도 공식은 외우세요. 극대와 극소의 차에 대한 공식. 자, 그러면 얘가 32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64니까 얘는 얼마야? 그럼 4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얘가 4가 된다.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 f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자,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기함수니까. 그럼 얘가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4가 된다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정도는 당연히 추론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동시에 얘들아, 자, 이거 대 이거의 비율 관계도 쓸 수 있죠. 얼마? 1대 루트 3의 비율입니다. 1대 루트 3의 비율. 뭐 이 정도 비율 값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이 얼마야? 2 루트 3. 그리고 요 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2 루트 3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우리는 정확한 f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가나 조건을 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요 함수 써봅시다. 그럼 얘는 x 그리고 x 플러스 2 루트 3 그리고 x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해서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fx 플러스 2다. 자, 이거를 다 곱하시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 정적분 값을 구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자, 절대값 fx dx, 자, 얘를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구하려면 fx 플러스 2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절대값 안에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러면
x축 x 플러스 2를 대입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했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마 2와 2가 이렇게 될 거고 dx 얘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이제는 기함수입니다. 그죠? 기함수니까 자, 0부터 2까지 주어진 fx 플러스 2를 자, 저기 함수를 그대로 여기 넣어주면 될 거고요.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자, 0부터 2까지 죠? 0부터 2까지인데 네,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인데 얘는 x축보다 그 뭐야 얘들아 밑에 있지 함수가 밑에 있고 얘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답은 4. 아시겠죠? 자, 이어서 21번으로 가볼까요? 21번, 22번 뭐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21번 한번 가보시죠. 잘 지워지니? 이런 칠판이 범랑 칠판이긴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딱 지워지는 그런 칠판이 있었으면 좋겠네. 언젠가 AI 시대가 올 텐데 이렇게 칠판 지워주는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네요. 없겠죠? 자, 닥치고 자 21번 가보자. 얘들아 지금 풀어주는 모든 문제는 너희들 다 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들 다 풀 줄 알아야 돼. 자 21번을 가보면 자 얘는 절대값을 포함한 로그 함수예요. 자 절대값을 포함한 로그 함수고 그리고 자 여기서는 순서쌍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순서쌍은 우리가 수화 때 배웠던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있죠. 거기서 이제 순서쌍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아마 이제 그 자연스러운 조건이 있죠, 그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좀 찾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fx를 함수랑 gx를 함수를 잠깐 보면 자 fx는 로그 2의 절대값 x 플러스 a 자 여기 있고 자 gx라는 함수는 자 얘는 로그 2의 자 절대값 x 플러스 b가 있다 그지? 자 얘들아 일단은 너희들 보자마자 얘는 절대값이 어디에만 있니? 둘 다 x에만 있지? 둘 다 x에만 있잖아. 일단 두 함수는 모두 다 일단 y축 대칭의 함수야. 두 함수는 모두 다 y축 대칭의 함수라고. 이거는 너희들이 알고 생각을 해야지 그지? 절대값이 x에만 있으면 둘 다 y축 대칭의 함수야. 자 그러면 얘들아 f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의 개형이니? 자 이렇게 있고 자 얘는 x가 0보다 크면 뭐 이런 함수가 되겠네. 그리고 0보다 작으면 y축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얘가 fx야. 자 그리고 x에다 0 대입하면 이때 y 값이 얼마야? 로그 2의 a가 되는 거지 그지? 얘가 fx다. 요게 얼마? 얘가 fx고 자 gx라는 함수도 자 그려보게 되면 자 얘도 0일 때 0, 로그 2의 b를 지나고 있지. 자 이러한 함수예요. 요런 함수. 얘가 얼마야? gx야. 그러니까 개형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개형은 사실 똑같죠. 뭐만 차이가 있니? 뭐만 차이가 있어? 여기 0일 때 로그 2의 b냐 로그 2의 a냐 요 차이만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가족권 잠깐 봅시다. 가족권. 자 가족권에서는 지금 fx와 gx의 최소값이에요. 자 얘들아
fx하고 gx를 더한 녀석의 최소값이야. 합의 최소값이네. 자, 근데 fx의 최소값은 얼마야? x가 0일 때지. 즉 로그 2의 a야. 로그 2의 a가 최소값이고, 자, 얘는 최소값이 얼마야? 로그 2의 b지. 그럼 얘는 로그 2의 b가 최소값이야. gx가. 그럼 얘네 둘의 합이 얼마란 얘기야? 로그 2의 60이다 라고 보는 거죠. 로그 2의 60이다. 맞니? 자, 그러면 A하고 B의 정보를 알려준 거네요. 얼마? 60이다 라는 정보를 첫 번째 가족권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곱한 게 60이다 라는 말을 조금 더 근사하게 이렇게 로그 함수, 절대값을 포함해서 함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라고 문제를 준 거야. 알겠지? 자연수야. A하고 B는 자연수다. 자, 그리고 자, 나조건을 보면, 자, 나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써봅시다.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fx 빼기 gx야. 자, 절대값 fx 빼기 gx가, 자,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얘들아, 지금 저 문제에서 함수의 개형이 사실은 이거 하나랑 fx, gx, 그러니까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 중에 뭐가 더 큰지는 몰라요 지금.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알 수 있죠. 이게 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x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네들의 간격은 점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죠? 얘네들의 간격은 점점 작아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fx하고 gx를 뺀 녀석의 절대값이야. 뺀 녀석의 절대값이니까 사실은 로그 2의 a가 로그 2의 b와 둘 중에 뭐가 더 큰지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 녀석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 3이라는 의미가 뭘까? 얘들아, 여기에서 여기를 뺀 요 길이, x가 0일 때 이 길이와 x가 0보다 클 때 어딘가에, 자, 어떤 이 길이를 비교해보면, 자, 두 함수의 차에서 길이가 제일 큰 건 어디야? 당연히 x가 0일 때야.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제일 크고, 점점 이 간격들이 어떻게 된다? 작아지고 있다. 점점 이 간격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한다. 그럼 결국은, 자, 이 녀석은 어떤 말이야? 자, fx와 gx를 뺀 녀석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3은 어디에서의 값이야? 0에서의 값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지. f0 빼기, 자, g0의, 자, 이 녀석의 절대값이 결국은 얘가 얼마가 된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해석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를 해석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뭐가 더 큰지는 모르지만 0을 각각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써볼게요. 로그, 자, 2의 a 빼기 로그 2의 b죠. 자, 얘가 얼마가 된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절대값을 아예 그냥 풀어봅시다. 여기 3, 그쵸?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 얘가 되겠죠. 그럼 얘는 로그 2의 b분의 a가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자, b분의 a라고 하는 이 녀석은 8이 있고요. 얘는 8분의 1인가요? 자, 요런 것을 알려주는 정보가 되겠죠. 요걸 알려주는 정보가 되겠죠. 그럼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얘가 1번 정보고 얘가 2번 정보예요. 1번 정보와 2번 정보 다 생각해 봅시다. 1번과 2번의 교집합이 되는 순서상 A, B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1번 정보를 보시면 얘는 8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최대한 이걸 좀 이 조건을 써봅시다. AB가 60이니까 양변에다가 B를 곱해보자. 그럼 AB는 8B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얘가 60이기 때문에, 자, 60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B 제곱은, 자, 8분의 60이야. 8분의 60이라고 하는 것은 8, 7이 56, 7점 얼마지? 7점 얼마야? 따라서 B 값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3부터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결국은 B는 자연수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준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2번이죠. 자, 제곱 양변에 b를 곱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8분의 b가 될까요? 그러니까 8분의 1 b가 되고, 자, 여기에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양변에 또 b를 곱해보자. 그럼 a, b라고 하는 정보는 8분의 1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a, b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60이죠. 60. 그리고
8분의 1 b의 제곱입니다. 자, b의 제곱은 87, 68, 48인가요? 480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480과 근접한 걸 찾아야 되겠죠? 자, 21의 제곱이 얘들아 441이고, 자, 22의 제곱이 이 녀석이 얼마냐면 484야. 그러면 480이라는 건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있죠. 그럼 b라는 값이 얼마? 2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지. b라는 값이 얼마? 얘는 2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따라서 자, 이거 써주시면, 자, b라고 하는 녀석은 3보다 크거나 같고 2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동시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AB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b 값이 될 수 있는 거. 자, b 값이 될 수 있는 거. 자, 요거랑 뭘 쓰는 거다? AB가 60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b 값이 될 수 있는 거 먼저 써볼까요? 여기서. 자, 이 녀석의 얘들아 뭐가 돼야 돼? 일단은 약수가 돼야 되겠지. 자, 3 가능하고요. 그리고 4 가능하죠. 3, 4 가능하고 5 가능하네요. 6 가능하죠. 그리고 10, 12. 뭐 찾으세요. 이 정도는 15. 그리고 얼마? 20 되죠.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죠. b의 범위가 여기가 맥시멈이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죠. 정답은 일단 8개예요. 그러니까 b가 3일 때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뭐 20이다. 4일 때 얘는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이런 거 찾는 거죠. 20일 땐 얘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서상 a, b의 교수는 몇 개다? 8개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알겠지? 자, 라스트 22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평이라는 말이 계속 있으니까 뭔가 되게 평해 보이네. 자, 요거 좀 잠깐 지울게요. 실제로 평이합니다. 실제로 평이하고 더 연습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 마지막 이제 22번입니다. 자, 22번도 자, 여기 계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22번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아마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결코 만만한 개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개념들이 여기에는 개념이 22번 같은 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다 알아야 얘를 사실 정답을 낼 수가 있는 거지만,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아예 버리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각각의 요소들 있잖아. 이런 것들 정리하지 못하면 다음번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도 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 자, 21번 같은 경우는 3차 함수 추론이에요. 3차 함수의 추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족권에서는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좀 물어보고도 있어요. 같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가족권 봅시다. 자, 가족권은 극한의 정의를 좀 활용해서 나타내고 있죠.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자, x 세제곱분의 f x-3 곱하기 f x 플러스 3이야. 자, 얘가 수렴한다야. 자, 잘 들어. 가족권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얘들아, 문제에서 3차 함수 fx라는 조건이 나와 있다, 그지? 3차 함수라는 fx 조건이 나와 있고, 그럼 얘가 3차야. 그럼 얘도 3차지. 물론 fx를 x축으로 3만큼 평이동했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fx를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거지. 그걸 곱했어. 자, 그러면 이 곱한 두 함수는 자, 얘가 수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분모에 x의 세제곱이 있지. 그럼 얘는 적어도 x세제곱의 인수를 가진다야. 자, 오해하면 안 돼.
x 세제곱의 인수를 일단 적어도 가지는 거야. 적어도. 그러니까 x의 4제곱의 인수를 가질 수도 있지. 왜? 가져도 어차피 0으로 가면 0으로 수렴할 거니까. 그치? 물론 여기서 x 세제곱이라는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는 문제인데, 자, 가족권에서 알 수 있는 함수 극한의 정의가 뭐라고? 자, 위에 있는 분자의 함수는 뭐다? x 세제곱의 인수를 반드시 얘는 가져야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자, 나조건을 봅시다. 자, 나조건 보기 전에 가족권을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가족권을 바탕으로 해서 fx의 개형을 추론해야 되는데, 자, 추론해야 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fx가 3차 함수인데, 자,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걔네들의 곱한 녀석이 최소한 x세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추론하냐? 일단은 여러 가지 추론 방법 중에서 일단 마이너스 3과 3이라는 이 힌트를 잡고 찾아야 돼요. 잘 봐. 접한다의 관점은 항상 수능에서 내고 있어. 접한다의 관점. 선생님 뭐 빠짐없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죠. 접한다의 관점은 정말 빠짐없이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만족한 함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이너스 3을 통과하고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3을 통과한 함수야. 일단 이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서 마찬가지 얘가 y축이면, 자, 이번에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3이 있지. 자, 두 번째 만족하는 우리 함수는 마이너스 3을 이번에 통과하고, 어이구, 마이너스 3을 통과하고, 자, 3에서 접하는 요 함수예요. 자, 일단 두 함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권에서 이걸 해석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 답의 근본이 나오지 않아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자, 문제에서 얘가 만약에 fx라고 해보자. fx야. 자, 얘가 fx일 때 가족권을 보자. 자, 여기에서 fx-3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되니? 주어진 이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는 거지. 자, 3만큼 평이동해보자. 그러면 이런 함수가 됩니다. 0에 접하고 뭐 6을 통과한 함수가 되겠죠. 중요한 건 얘는 일단 x제곱의 인수를 최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동시에 자, 얘가 fx가 이 녀석일 때 얘가 x-3이라는 함수야. 자, x 플러스 3은 어떻게 되니?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니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6이 있겠죠. 그죠? 자, 결국은 f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0을 하나 통과하네. 그럼 최소 x라는 인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최소 x제곱의 인수를 가집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자, 가족권을 통해서 만족한 함수가 이거하고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마찬가지야. 요것도 fx가 이 녀석일 때, 자, 얘가 fx일 때, 자, fx-3 어떻게 되지? x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요러한 함수가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6입니다. 그럼 얘가 fx-3이에요. 자, 이미 x라는 인수 하나 가지고 있지. 자, 동시에 자,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니?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이러한 함수가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6이 되고 0에서 접하게 되는 요 함수가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자, 이런 함수일 때도 x 세제곱의 인수를 최소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알겠지? 가족권을 가지고 일단 이 두 가지 연두색 함수를 추론해야 된다. 자, 나조건 볼게. 자, 나조건에서는 자, 절대값 fx가 있고, 자, 똑같이 아까 나와 있던 형태네요. 자, k만큼 평이동합니다. 자, x 이퀄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실수 알파의 개수가 3개다. 3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는 오직 k1뿐이다. 항상 문제를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주는 것 같죠? k는 오직 k1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함수의 개형을 잘 보세요. 첫 번째 함수의 개형은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3과 여기 3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에서는 접하고, 그리고 얘를 통과한 함수였다. 그지? 요게 fx였어. 자, 그 말은 이거야. 자, 여기에서 k가, 잘 봐. 물론 여기 비율 관계 좀 써볼까요? 극대가 되게 한 x값은 얼마입니까? 얘가 1이겠죠. 그죠? 뭐 1대 2니까. 그쵸? 얘 1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어딘가에 자, fx가 있고, 자, fk를 뺀 녀석의 절대값이지. 자, 그러면 얘들 잘 봐.
K가 자연수란 말이야. K가 자연수라고, 자연수. 그럼 여기에 자 2일 때, K가 2일 때 잘 생각해봐. K가 2일 때. 그럼 K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니? K가 1 때는 얘가 X축이 되겠지.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되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지, 그지? 그럼 그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개수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언제? K가 2일 때. K가 2일 때. 맞지? 자, K가 2를 제외한 1 같은 건 어떻게 되니? 1일 때는 여기 접한함수잖아. 접한함수기 때문에 얘는 자, 절대값 씌우게 되면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3개가 아니지 2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일 때 유일하게 K가 2일 때 요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3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K1의 값이 얘는 얼마가 된다? K1의 값이 얘는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일단 두 번째 함수의 개형을 할 필요도 없네요. 따라서 fx 함수는 최고차항 모르고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과 자 x-3이라고 일단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k1이 2입니다. k1이 2라는 건 거기서 fk1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f2가 될 텐데 자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게 하는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a 값을 실제로 얘를 구해 보시면 얘는 5분의 3이 나옵니다. 5분의 3이 나와서 fx는 여기서 만족하는 건 얘가 되겠죠? 얘가 될 거고 거기에서 f8의 값을 구하시면 363이라는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 함수 왜 안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두 번째 함수는 어떻게 되니? 자,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3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함수는 이런 함수죠. 이런 함수입니다. 그죠? 요게 fx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자연수 k는 뭐 사실 여기 어떻게 되냐? 1이 있고 여기 2도 있지. 그지? 1도 있고 2도 있고. 그럼 1에서 아이고. 1과 2에서 그러니까 요런 함수를 그렸을 때 1과 2에서 1하고 2에서 이미 k가 1 그래프를 얘들아 똑같은 거였잖아. 얘들아 다시. 아니 어쩐지. 두 번째 함수는 3과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3을 통과하고 3에서 접하는 거죠. 그죠? 요겁니다. 자, 요게 왜 안 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자, 요 녀석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자연수 k는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1, 2 여기 대개 하는 뭐 2대 1의 비율이니까 요거는 사실은 여기가 얘들아 얼마가 나오니? 3하고 여기 비율 관계 써보면 얘가 일단 5라는 것까지 사실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그래프에서는 K가 뭐일 때? 1하고 2하고 4일 때지. 1하고 2하고 4일 때는 그때 절대값 저걸 씌웠을 때 x 이퀄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알파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면 여기가 x축이 될 거고 그럼 불가능한 점 여기 발생할 수 있잖아.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f4가 뭐 이렇게 있다. 4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그지? 여기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알파 개수가 3개가 나올 때 그때 k 값이 뭐가 되느냐? 그럼 이때는 얘는 1하고 2하고 4라는 것까지 즉 3개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이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충분히 해석을 해줘야 된다. 자, 일단 공통영역 여기까지 해석 진행할 거고 모든 문제 너희들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